안녕하세요. 게임 캠퍼스 구본일입니다. 오늘은 다른 장소에서 촬영을 한번 해보는데요. 3N 계시는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각각 다른 회사에 계신데요. 순서는 회사에 대한 소감이나 소개를 먼저 하고 대기업의 장점, 그 다음 3N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A군부터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사 중 한 군데를 다니고 있는 A군 게임 기획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B군도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3N 중에서 N사를 다니고 있고요. 연차는 1년차 중에 5년차 사이고 연봉은 2천에서 1억 사이입니다. 너무 폭이 큰 거 아닙니까?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연봉을 까버리시네요. 그러면 이제 대기업에 가셨으니까 3N에 가셨을 때 주변 반응은 어땠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변에 솔직히 반응이 되게 좋았죠. 부모님도 좋아하고 친구들도 좋아하고, 특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막 제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현질에서다, 내가 창문을 만들어주고 화장실을 만들어줘서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장난도 치기도 하고, 부모님 세대들은 좀 게임 회사를 잘 모르셔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이해하시는 그런 거였고, 전체적으로는 다 좋아하셨어요. 예, 저도 그 회사에 창문 정도는 달아준 것 같은데요. B군의 주변 반응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부모님께서 별로 게임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부모님도 어느 정도 아시는 회사에 들어가니까 수나 이런 것들을 막 스크랩해서 카톡으로 막 보내시더라고요. 되게 좋아하시고 뿌듯합니다. 그래서 저도. 네, 대기업을 다니면 일단 소속감이랑 주변 반응이 좋은데 쿠폰 얘기 같은 것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쿠폰 달라고 많이 하지 않아요? 진짜 엄청 많이 하죠. 단톡에서도 그러고, 만나면 친구들이 무슨 게임 쿠폰 달라 하는데, 사실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저 받으면 주고 싶은데 사실 요 근래는 좀 안 나오고 있기도 하고, 실제 나오는 게임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서 사실은 주고 싶지만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저도 근데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쿠폰이 나와서 사원 중에 한 분이 아이템베이에다가 팔아가지고 그분이 징계를 먹은 적도 있는데, 쿠폰은 주변 분들한테 나눠주라고 하는 건데 팔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팔사가 적발되면 아마 그것도 복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복지들이 좀 끊어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웬만하면 본인이 쓰거나 정말 주변 지인한테 주는 용도로만 보통 쓰실 거예요, 대부분들. 예, 그러면 B군은 쿠폰 달라는 얘기는 안 하시나요? 제가 B군이 참여한 그 게임도 되게 열심히 초반에 달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쿠폰 좀... 쿠폰 얘기 많이 듣긴 하는데, 보통 일반 유저분들이 갖고 계시는 쿠폰이랑 거의 똑같은 쿠폰일 거예요. 저도 솔직히 받고 싶습니다. 저도 쿠폰 좀 주세요. 그러면 3N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이전 회사 다녔을 때랑 좀 프로세스가 다른 점이라든지 이 회사만의 좀 특별한 프로세스가 있다면? 확실히 저는 이직을 해서 지금 대기업을 온 케이스고, 그전에는 좀 작은 회사를 다녔었어요. 확실히 두 회사를 경험하면서 느낀 건 프로세스의 체계가 좀 더 회사가 클수록 체계적이다라는 걸 느꼈고요. 보통 작은 데일수록 표면적으로만 체계적으로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대기업으로 가면 그런 모든 절차들, 모든 프로세스들이 전부 다 체계적으로 좀 잡혀 있고 일정도 딱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업무를 한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작은 곳과 큰 회사의 프로세스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프로세스가 체계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중간에 끼어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말과 불필요한 절차도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말도 정말 공감을 하고요. 확실히 체계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많고, 또 기획자니까 그만큼 설득시켜야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피곤하긴 한데, 아마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게임 업계뿐만 아니라 어떤 업계든 큰 회사로 갈수록 그런 체계들을 많이 밟아야지 실수나 누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회사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B군의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일단 방금 A군이 프로세스가 좀 체계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프로젝트 바이 프로젝트겠지만, 저희는 회의라든지 아니면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게 조금 그때그때 유동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좋게 말하면 유동적이고 좀 사람들 능력별로 그게 좀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나마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런 프로세스를 그때그때 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있을 때도 프로세스가 계속 바뀌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 때문에 대기업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도 프로세스를 계속 뭔가 바꾸려는 의지가 있다는 건 되게 참
특이 케이스인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작업 관련된 얘기도 한번 해보죠. 뭐 테이블이라든지 기획서를 쓰는 비율은 어떤지, 뭐 이벤트 기획을 하는 비율은 어떤지를. 일단 기획자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컨디션을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출근을 하면은 저희가 지라를 사용을 하는데, 지라를 확인해가지고 이슈가 얼마나 있다 없다, 그걸로 오늘이 바쁜 날이구나 아니구나 이거를 이제 점칠 수 있고요. 이제 뭐 이슈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제가 컨디션이 뭐 별로 안 좋다 그러면은, 이건 저만의 팁인데, 테이블 중에 뭐 비속어라든지 이런 테이블을 한 번씩 열어보면은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그 네, 비속어 테이블 웃기죠. 네. 테이블을 한번 열어보면은 예.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나와요. 아, 세상 모든 욕이 다 담겨 있는 그거죠. 것들을 다 적어놨어요. 예. 그걸 보면 저는 기분이 좋고, 그렇게 컨디션을 조금 관리하는 편입니다. 기획서는 자주 쓰시나요? 기획서는 이제 뭐 업데이트 기간 중에 많으면 한두 개? 네, 두 개 정도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몇 장 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 그게 기획서를 조금 포괄적으로 잡으면은 한 일주일에 한 뭐 세 개? 이 정도 쓰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획서라는 게 정말 개발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뭐 다른데 뭐 공유가 필요한 그런 기획서들도 있어서 한 세 개 정도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장수를 물어봤었는데. 장수는 뭐 기밀입니다. 아, 네, 그때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A군은 작업 관련된 얘기를 한번 이제 해주시죠. 네, 기획서는 얼마나 쓰고 테이블은 얼마나 만지고 뭐 다른 협업이나 회의는 얼마만큼 하는지.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회의나 문서 쓰고 이런 것들은 뭐 다 하는 거고요. 기획자라서 당연히 하는 건데, 그 업데이트 때 본인이 하는 업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빈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음 빌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다음 달 업데이트인데 그때 본인이 작업하는 게 메인이다. 그러면은 정말 하루에도 막 뭐 10장씩 넘게도 막 기획서들 쓰고 막 회의도 중간중간 계속 열어서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조금 널널하다고 표현할까요? 그럴 때는 기획서도 조금 평소보다 덜 쓰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좀 집중할 수 있거든요. 결국 좀 정리를 하면, 그때 본인이 맡은 업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기획서를 몇 장 쓰든지 테이블을 어떤 걸 관리하는지가 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본인의 업무, 본인 역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약간 좀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업무 협업 툴, 뭐 지망생 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미리 알고 오면 좋은 것 같은 협업 툴을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아까 지라를 사용한다고도 말씀해주셨는데, 네, 비군님이 한번 말씀해주시죠. 협업 툴은 뭐 저희는 주로 레드마인이나 뭐 지라, 퍼포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뭐 구글 드라이브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퍼포스는 취업하기 전에 미리 알고 와야 된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일단 취업하면은 다 알려줍니다. 사용법이라든지 다 알려주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뭐 준비를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네, 따로 준비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A군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뭐 크게 준비할 건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한두 가지 정도는 협업 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SVN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기획자들이 사용할 때는 문서를 서로가 작업한 것들을 갱신하고 공유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데, 사실 어떤 회사를 가든 그 베이스 체계는 SVN처럼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뭐 A 사람이 작업한 것들을 SVN에 올려서 B 사람이 그걸 보고 갱신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SVN이 가장 기초적인 그런 협업 툴이라서 그거에 대한 개념만 살짝 알고 가셔도 도움은 좀 될 거예요. 좀 더 빠르게 그런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SVN 정도 뭐 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SVN은 요즘 좀 잘 사용을 안 하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퍼포스도 많이 쓰고, 예전엔 제 스타트업에서 일할 땐 드롭박스도 사용을 하긴 했었는데. 드롭박스도 많이 쓰죠. 보통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냥 SVN이 좀 베이스가 되는 거라서 업데이트하고 커밋하고 이런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사실 그 뒤에 뭐 새롭게 개발되는 그런 툴들을 다룰 때도 이해하기가 좀 더 쉽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 3N을 다니면서 하루 일과는 어떤지, 기획자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한번 쭉 나열을 한번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일과라고 하면은 업데이트 시기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하겠지만, 기획자는 일단 기획서 작성이 먼저고요.
기획서를 이제 다 작성을 하면은 일단 클라 서버 담당자분들이 배정이 될 거잖아요. 일단 그분들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좀 해서 내 기획대로 이게 작업물이 나오고 있는지 요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팔로우업을 한다는 얘기죠. 작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 의도랑 다르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제가 요청한 건데 작업이 안 되고 있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A군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한번 나눠가지고 한번 하루 일과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보통 아침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협업 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협업 툴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문서 공유도 있고 뭐 이슈 공유도 있고 그런 것들 툴이 있는데 그런 것들 먼저 최신화를 하고 오전에, 그리고 오전에는 간단하게 먼저 좀 쳐낼 수 있는 업무들, 그런 것들 위주로 먼저 좀 진행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테이블 빠르게 건드려서 쳐낼 수 있는 업무들 같은 것들 먼저 오전에 쳐내는 편이고, 이제 점심 먹고 나서 그 이후 시간이 보통 이제 메인 시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회의 같은 것도 좀 잡아서 회의를 여는 편이고, 회의가 없더라도 실제 좀 메인 작업들의 기획서 혹은 메인 작업들의 테이블 구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아까 비군이 또 말한 것처럼 협업에 필요한 것들, 뭐 클라나 서버 담당자, 아트 담당자 분들이랑 좀 소통할 때, 그럴 때는 보통 오후 시간대에 맞춰서 뭐 협업하러 가고 제가 원하는 작업물이 그대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보통 오후에 많이 보내고요. 이제 저녁 먹고 나서는 조금 애매하네요. 이건 야근을 한다는 뜻이니까요. 아, 예, 야근 하시잖아요. 야근 겁나 많이 하죠. 야근 장난 아니죠. 아, 야근 얘기는 이따가 단점에서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껴두시죠. 이제 장점, 단점 들어가기 전에 두 분 다 이제 뭔가 기획자로 일할 때 실수 같은 거, 대기업에서도 하는 실수 뭐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보통 실수라고 하면은 정말 테이블에서 뭐 0을 빼고 넣었다 뭐 이런 실수는 뭐 게임 업계가 아니라 다른 데서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래서 그건 일단 제쳐주고, 저희 게임 같은 경우는 서비스 기간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히스토리들이 조금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서버나 클라한테 이렇게 디테일하게 확인받지 않고 그냥 뭐 기존에 했던 작업들이랑 좀 비슷하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같지만 뭔가 달라서 에러가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제가 했던 실수 중에 좀 멍청한 실수는 뭐라고 하죠? 그 인트 값이나 뭐 플로트 이런 거 실수를 한 번도 했었고 뭐 그런 실수들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팀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예, 그죠. 그 실수를 연차가 낮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몇 번씩 이제 해보기 마련인데, 혹시 그 실수를 하고 나서 뭐 되게 크게 심할서를 썼다거나 아니면 뭐 유저들 반응이 엄청 안 좋았다거나 그 정도의 큰 실수를 하신 건가요? 그렇게 막 유저 반응이 이렇게 휘청거릴 정도로 실수는 아니었는데 제 기준에서는 조금 큰 실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A군의 기획자가 자주 하는 실수라든지 아니면 협업 중에 벌어진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보통 아무래도 다 사람이 하는 거라서 실수가 나오기 마련인데, 사실 기획자 실수라고 하면 가장 크게 나는 분이 테이블 실수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아까 비군도 말했지만 1000을 입력해야 되는데 100을 입력한다든지, 네,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하나하나 보지 않는 이상 QA 단계나 저희 쪽에서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테이블 관련 이슈들이 좀 있을 수 있고, 보통 이제 기능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는데 그걸 이제 저도 놓치고, 이제 뭐 클라나 QA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사양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논 이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 기획상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이건 이렇게 개발되면 안 되는 건데 뭐 본인도 체크 못하고 남들은 다 그냥 그렇게, 뭐 기획서에도 아마 그렇게 명시가 됐겠죠. 그렇게 돼서 그냥 그 라이브까지 타버리는 그런. 근데 만약에 그렇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재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는 아니었나요? 그렇게 뭐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냥 의도 자체가 뭐 A에서 B로 바꾸는 건데 A에서 C로 바뀌었다, 뭐 약간 이런 거였고, 엄청나게 큰 거면 뭐 당연히 어느 단계에서도 한 번씩은 걸릴 거예요. 소소한 것들, 크지 않은데 애매한 것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좀 뚫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실수를 조금 많이 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신입분들도 아마 처음에 들어가면 실수를 되게 많이 하실 거잖아요. 많이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좀 실수를 많이 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실수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빨리 이제 공유를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섭다, 너무 실수해서 무섭다 이런 감정보다는 빨리 공유해서 그거를 어떻게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지 그런 고민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비군도 말했지만 물어봐야 돼요. 무조건 물어봐야 돼요. 내가 기여를 했는데 이게 맞나? 아닌가 헷갈리면 그냥 물어보세요. 왜냐면 본인이 생각한 게 아닐 확률이 높아요. 신입분들은.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물어보고 결정해주는 대로 따라가시는 게 좀 낫습니다. 저희 연차 때는. 선임의 말을 잘 듣는다. 긴가민가 할 때 본인의 주관이 또렷하지 않을 때는 이제 팀장님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3N 들어가서 뭐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 회사 이제 3N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봅시다.